자, 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 학습 플랜의 시작. 자, 어떻게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할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학습 플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나 이게 딱 들었을 경우에 처음에 좀 난해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좀 보고 싶다라든가 또는 학생들도 공부를 해야지라고 얘기를 할 때, 자, 어떻게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까? 그리고 그 시작의 방법을 좀 설명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보이는 이것은요, 사실은 이제 기초조사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학부모님들이 써오실 부분들은요, 요 상담 일자에 대한 내용들 하고요. 자, 여기 보시죠. 자, 여기 상담 일자, 뭐, 학생 성별, 학생 이름, 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써오실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희망 진로 진학의 선택인데, 학생과 학부모가 이제 관심 갖고 있는 진로, 즉 학생이 만약에 이렇게 보세요. 자, IT 계열이다 또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컴퓨터 뭐 좋아하고 게임 잘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죠. 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IT 계열, 그래 컴퓨터 쪽으로 한번 공부해보자라고 우리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우리 애가 생명공학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자, 학생이 공부하는 것과 학부모님이 공부하는 것은 자연계 공학 계열 쪽으로밖에 공통점이 없고요. 이제 진로에 대한 좀 차이가 나겠죠. 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매칭시킬까, 어떻게 조화를 시킬까. 자,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학생이 원하는 쪽으로 맞춰주는 게 학부모님도 갈등이 없어요. 자, 그런데 학생이 만약에 이렇게 IT와 컴퓨터 쪽에 우리가 미래 산업에 큰 중요한 게 아니라면 왜 관심을 갖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제가. 자, 이걸 이제 맡고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들과 그런 몇 가지 상담하는 쭉 내용 중에요. 그 아래쪽에 있는 표도 저희가 이제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왜냐, 우리 아이를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학생이 충분히 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게 낙관적으로 보는 쪽으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을 거고, 우리 애는 그냥 뭐 하든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 애가 그냥 할 겁니다. 라고 할 때는 이제 방목형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런 것들도 학생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학부모님이나 또는 이런 그 담당 컨설턴트나 또는 학생이나 요 팀이 또는 세 명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 하는데 이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써올 게 바로 성적이죠. 자, 일반적으로 가장 상담을 할 때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 성적인데, 자, 여기에 보세요. 한국사 만약에 학생이 2등급. 자, 한국어를 보니까 1학년 1학기 때 만약에 1등급, 영어 1등급, 자, 수학이 만약에 3등급, 그 다음에 탐구 과목이 있겠죠? 자, 사회가 있을 텐데요. 사회가 만약에 1등급, 과학이 만약에 1등급. 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학년 2학기 때도 만약에 수학이 3등급이고, 만약에 사회가 1등급, 과학이 1등급이다. 자, 이 정도만 이렇게 써있다면, 이 친구에게 우리가 과학을 굉장히 좋아하고 관심이 있구나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수학이 3등급이면 이제 소위 그 수도권과 서울에 있는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는 조금 난해한 점수죠. 왜냐? 이거는 내신입니다. 그죠? 내신으로는 대학을 가는 방법은 우리가 수시라는 방법을 찾을 거고요. 그 다음 정시라는 방법을 통해서는 모의고사 성적을 꾸준히 준비해야 될 거고, 뭔가 새로운 준비할 수 있는 공부법이 필요합니다. 자, 이걸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되겠죠. 자, 이러한 내용을 갖고서 쭉 질문을 하고 나서요, 도움받고자 하는 고민, 즉 우리의 공부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싶고요, 진로가 과연 적절한지, 그리고 이것이 학생부에 어떻게 기록돼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런 내용을 쭉 써갖고 오시면 충분히 학생과 플랜을 잡을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써갖고 오시면 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 학생부가 준비가 된 학생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을 마쳤거나 또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쯤 되면 이미 학생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읽어볼 수 있는 자료가 있고요. 즉, 요 해당되는 부분이요. 그죠?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읽을 자료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해당되는 자료가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자료가 없죠. 즉, 중학생일 경우에는 저희가 크게 볼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어떻게 쓸 거냐? 단순히 그냥 방법만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부모님들이 관심 가져야 되는 부분, 어떤 것에 특히 관심을 가질 거냐는 얘기인데요. 첫 번째 보시면 출결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병결로 해당되는 문제가 있을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전혀 문제가 없고요.
수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수상은 관심과 진로와 관련된 상, 이건 더 좋고요. 또는 창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상이라면 좋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학생이, 자, 1학년 때 지금 보시면 1학년 1학기 때 지금 국어 영어가 1등급이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요, 뭐냐면요, 성적 우수상을 받았을 겁니다. 성적 우수상. 근데 1학년 1학기 때 만약에 학생들에게 토론대회가 있었어요. 그럼 토론대회 나가서 내가 뭐 장려상을 받았다. 자, 장려상 받았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자, 그렇다면요, 1학년 1학기 때 성적을 만약에 기록을 해서 학교에다, 대학교에다 제출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요, 성적 우수상은 학생부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표시할 의미가 없어요. 또 토론대회가 좋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는 토론대회에 쓸 겁니다. 이거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수상에서는 창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상을 찾는 것이 맞고, 학생의 진로와 적성과 관련된 거, 이걸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봉사를 보겠습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학생의 인성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인성. 이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평가하는 요소 중에 인성이 있는데요. 특히 인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건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시간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즉, 나눔과 배려거든요. 그래서 이 인성은 물론 학교에서 정해진 봉사시간 20시간 30시간 딱 하면 좋다, 거기까지 되는 학과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학과들도 있습니다. 의생명공학과, 의학계열, 의치한부터 그다음에 사범대 쪽은요, 인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봉사시간이 굉장히 의외로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요거 한번 감안해서 고민하셔야 될 거고요. 동아리, 말 그대로요, 학생이 자기 스스로, 이것도 역시 창의성이 되겠는데요. 창의성과 자기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또한 자기 적성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이 학교에서 이제 정규 동아리를 정하는데 의외로 경쟁률이 치열한 학과들이 동아리들이 있죠. 그게 이제 학생들이 떨어지면 뭐 자기가 하기 실망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런 친구도 있는데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원하는 걸 선택하고 인기 있는 곳을 하세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도 동아리 활동에 가서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활동을,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그 방향성을 찾지 못할 경우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방향성 어떻게 찾을 것이냐. 자, 이것이 이제 저희와 같은 사람이 도움을 줘서 방향을 일러줄 수 있기도 합니다. 자, 세부 특기사항. 이게 바로 이제 교과목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교과목. 그럼 어떤 내용이 기록되면 좋으냐, 이런 얘기죠. 자, 자연계냐 인문계냐에 따라서 주요 과목들이 다를 수 있어요. 수학과 과학이 중요한 전공도 있을 거고요. 영어나 사회 과목이 중요한 전공도 있겠죠.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요. 자, 발표했다. 자, 굉장히 논리적이다. 더불어서 창의성이 있더라. 더불어 다른 친구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이런 내용이 쭉 쓰여져 있다고 좋습니다. 즉, 교과목 세부 특기 사항에 담당 교과목 선생님이 그 학생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쓰여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 이거는 뭐 우리 나중에 또 협력을 하면서 또 하게 되면요, 뭐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뭐 자율활동 또는 뭐 온라인 학습 어떻게 해요, 뭐 할까요 말까, 이런 것들 쭉 이제 문의를 하면서 이제 상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진로 학습 플랜의 시작은요, 이런 기본 기초 조사서를 갖고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뒷장을 한번 보실게요. 뒷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이 짧은 내용들이지만 실제로 하다 보면요, 쓸 내용이 되게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 많은 내용들을 넘쳐나도록 되어 있고 넘치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이걸 다 쓰자는 건 아니고요, 방향만 조금씩 이렇게 언급을 해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학생부가 있는 학생들 경우에는요, 이 학생부가 있을 경우에는 이번에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기본적으로 1차 상담은 이런 방향으로 진행된다 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요, 시간관리와 학습관리 스케줄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